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에티켓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디오는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내 모습이 보이신다면 비디오를 해제를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을 웨비나 채팅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올려주신 한 분께 커피 기프트콘 2매를 드립니다. 세션당 한 문제, 총 2문제고요. 웨비나 채팅창을 통해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 2분을 선정하여 커피 기프트콘 2매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전달을 위해 식별이 가능한 아이디로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정성껏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커피 기프트콘 1매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문 컨설팅 및 POC 진행 완료 시 프리미엄 피자 기프트콘 1매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웨비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굿모닝 아이텍에서 가상화 쪽을 기술 지원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으로 클라우드의 바탕은 가상화 인프라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지금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연관관계가 없는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던 기술들이 서로 합쳐져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IT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처럼 농부가 농사용 기구가 아닌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드론의 역할은 취미용 장난감 혹은 여행지에서 동영상 촬영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농사 영역에서는 농산물을 성장, 병충해 방지, 농약 살포 및 농지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감독을 수행하면서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지정된 장소에서 충전을 하여 드론을 24시간 동안 농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원격지에서 가끔씩 고장난 드론을 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농장도 혼자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병명, 가족력, 투약 일정, 향후 치료 관리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타블렛 PC로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어디에서든지 환자의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전에는 PC에서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과 모바일의 영역이 합쳐져서 새로운 서비스로 사용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입력해서 사용자나 운영자가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했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값도 많아지고 그 결과치를 확인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류가 가능해져서 사용자는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G, IoT와 같은 기술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고라는 계산대가 없는 무인 상점을 아마존은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진열대에서 선택해서 매장에 나오면 아마존 어플을 통해서 결제가 바로 진행됩니다. 진열대에 있는 센서와 카메라가 고객이 물건을 꺼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어떤 물건을 몇 개나 구매했는지 확인하여 고객의 아마존 계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진열대의 센서와 물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여러 개의 IT 기술들이 무인 상점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로 융합돼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알게 모르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고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가상화 인프라, 클라우드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사용과 특성은 모두 다 다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환경에서 운영하는 부분과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유연하지 못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클라우드의 정의와 서비스 관련 부분입니다. 아마 이 화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두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클라우드마다는 다 장단점이 있고요. 사스, 파스, 아야스 같은 서비스 방식 또는 인프라 구성 혹은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구별을 해서 또는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용자 혹은 인프라 운영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의 용도에 맞게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비용을 발생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클라우드의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 및 운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자가 쉽게 인프라를 증설 및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장애 처리를 하거나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죠. 중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 내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보안 및 관리 감독을 계속 신경 써서 인프라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가 증설되거나 추가로 확장했을 때는 그것만큼 비용이 좀 발생하겠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추후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대하기가 애매해지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대비 적극적으로 인프라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운영자나 사용자분들은 자신이 하는 서비스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프라 담당자분들에게 저희가 간단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를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한번 고려를 하시냐고 문의를 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한쪽만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 양쪽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또는 클라우드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전환을 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하고 규격화해야 됩니다. 신규 서비스를 요청에 따라서 배포하시고 운영하시고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하나의 프로세스, 일괄적으로 정형화, 일반화 하셔야지 언제든지 요청에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게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요청에 따라서 어떤 건 어플리케이션을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룰 베이스가 없다고 하시면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형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프라 부분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부분만 정형화하고 바꾸셨다고 하시면 그거를 운영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밑단 하드웨어 인프라 또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쉽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유연하게 대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인프라 부분과 업무 프로세스, 서비스 부분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클라우드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VM웨어에서는 물리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시는 방식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가상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의 데이터 센터는 기존 물리 데이터 센터와도 서비스적으로 연계가 가능하여 단계적으로 인프라를 가상화하시거나 또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시고 있는 VM웨어 서비스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장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상화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V1이라고 하는데 1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 서버를 단순 파티션으로 사용해서 가상화 기능을 사용했을 때 저희는 V1, 최초 1단계라고 합니다.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하나의 물리 서버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단계고요. V2, 여기서부터 이제 인프라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하는 포인트가 생겨서 V센터라는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물리 서버의 하이퍼바이저를 관리 감독하고 그 위에 있는 VM들 서비스하는 것도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V3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 데이터 센터, 저희가 속칭 SDD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이루고 있는 인프라들이 하나씩 물리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들이 이제는 가상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V4 클라우드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SDDC와 여러 방식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아마존이라든지 IBM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보통 가상화 인프라의 최종 단계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VM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인프라의 총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모든 기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디바이스, 핸드폰이라든지 타블렛 PC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에 접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기존의 물류 환경의 단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 특화형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시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다 혼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밑단의 인프라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또는 그런 인프라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VM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구성화하는 영역을 저희가 크게 보통 한 4가지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한 5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데이터 성능 및 안전을 보관하는 스토리지, 그다음 서비스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이런 서비스들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 인프라 및 VM의 서비스 주기를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가상화 인프라이며 VM에서는 SDDC 플랫폼, VCF,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어떤 솔루션으로 인프라를 가상화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팅과 스토리지입니다.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서는 컴퓨팅은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vSphere 솔루션과 스토리지 가상화는 vSAN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는 클라우드로 가는 인프라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버 가상화를 구현하셨다면 운영 중인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가는 한 걸음을 바로 시작한 거죠. vSphere는 엔터프라이즈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가상화하여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스토리지 가상화 vSAN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대의 통합 가상화 서버의 로컬 디스크를 소프트웨어로 하나에 묶어서 스토리지처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FC 환경에 사용했던 센 스위치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VM 간의 서비스를 연결해준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은 VM에서는 NXX라고 합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제공하던 L2 스위치, L4 스위치, 방화벽, V펜과 같은 기능들을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기존에 운영하셨던 것처럼 어떤 서비스 대역대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거 하셨을 때마다 스위치마다 케이블링 작업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솔루션, 소프트웨어에서 단순히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상화로 운영하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를 해주는 부분에서 보다 쉽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은 VM에서는 V-Realize Autom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보통 CMP,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도 얘기도 하고요. 오토메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자동화 CMP가 들어가지 않은 가상화된 부분들을 기존에는 운영 담당자분들이 신규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템플릿을 배포를 하시거나 서비스를 카피하셔서 운영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런 CMP 솔루션을 통해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포탈이나 사용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부분들을 추가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배포 정책이나 관리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항상 일관적으로 관리를 감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얘기하거나 가상화 얘기하시면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질의응답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가상화를 하면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요. 아까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인 NXX에서 기본적인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보안 정책들을 통해서 오토메이션과 연계가 된다고 하시면 그런 정책을 일괄적으로 포함된 VM들을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가상화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서비스 VM을 배포 시에 방화벽 정책 또는 보안 정책이 배포되는 VM을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사용 주기가 끝난 VM에 대한 회수를 통해서 항상 인프라 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프라 담당자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프라 담당자, 서버 담당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는 이제 서서히 사용을 안 하고요. 클라우드 관리자 혹은 SDC 관리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DC 관리자는 가상화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 구성, 관리 감독하며 패치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및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클라우드 관리자는 VM웨어 VCF 플랫폼 기반으로 구성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던 어떤 VM이라든지 서비스를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서비스 VM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운영하시거나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던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관리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존의 바탕은 저희 VCF라는 SDC 플랫폼이 양쪽 다 적용됐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VM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인 VCF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VM웨어 솔루션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선택적으로도 구성하여 안정하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클라우드의 시작은 이런 인프라를 하나씩 가상화로 바꾸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빔 쪽에서 세션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빔소프트의 어윤서 이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 가상화에 대해서 김경수 이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들고 관리가 불편한 환경을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서 비용도 절감하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설명을 주셨다면, 저는 그 가상화 VM웨어 환경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은 쉽게 가상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빔 소프트웨어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보호 트렌드, 테이프 장비, VTL 장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데이터를 보호했었습니다. 웹을 단순하게 저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돼서 복구해야 하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보호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그 데이터를 단순하게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업본을 가지고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고 보십니다. 백업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즉시 활용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기존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점점점 기존에는 유닉스 환경, x86
그리고 물리 환경. 현재는 가상화나 클라우드 형태로 점점점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및 클라우드로 손쉬운 전환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럼 그렇게 보호된 데이터들, 백업 시간을 단축하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해서 업무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빔 솔루션입니다. RTO와 RPO를 최소화해주고 가상화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 빔 솔루션이 해준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빔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스위스 바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지사는 서울에 있고요. 현재는 스위스 바르지만 곧 이제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게 될 거고요. 글로벌 2000대 기업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이 76% 이상이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0개국에 4,200명 이상. 현재 지난달에 4,200명이었고요. 이번 달로 들어서면서 4,300명. 그만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고객 37만 5천, 그리고 작년 매출 1빌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놀라운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 솔루션 회사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10점 만점에 9.1, 9.0. 유일하게 백업 솔루션으로서는 평균 제품의 3.5배 이상의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많이 사용하시죠. 고객 만족도 61, 68입니다. 저희 빔은 고객 만족도 지수가 75. 그만큼 손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만족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은 항상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2008년에 가상화 부분에 대한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2012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본들에 대한 가용성을 극대화, 최근에는 최고의 데이터 가용성,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가상화, 그다음에 물리 서버까지 전반적으로는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빔 소프트웨어는 유럽 시장 1위, 전 세계 3위의 백업 및 복구 데이터 관리 솔루션입니다. 성장률을 따진다고 하면은 빔이 가장 독보적으로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 1위, 전 세계 3위 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봅니다. 최근에는 베리타스, 델 다음으로 APJ에서도 빔 솔루션으로 3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기존의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환경 온프레미스 백업 아니면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 더 나아가서는 OS 백업만 되는 각각 솔루션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은 데이터, 물리환경에 대한 데이터, 파일 백업을 받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매하고 OS 백업 솔루션을 위해서 또 다른 솔루션을 구매하고 많은 비용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면서 OS, DB, 가상화 등 모든 플랫폼들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제품들은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유일하게 클라우드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이 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가상화, 물리 서버를 위한 단임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및 분석부터 시작해서 통합 서비스, 물론 거기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제, 거기에 나아가서 범용 스토리지 API까지 지원하는 단위 플랫폼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가상화 환경, VM웨어, 하이퍼V, 누타닉스 HV, 완벽한 시냅사 기반의 데이터 보호, 물리 환경, 윈도우즈, 리눅스, 솔라리스 AX에 대한 OS 백업부터 데이터 보호까지, 사스, 오피스 365,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애저, AWS, 아이벤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범용 스토리지에 대한 API를 제공을 통해서 좀 더 빠른 백업, 완벽한 데이터 보호까지 HP, 누타닉스, 레노버, IBM, 시스코, 네뎁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들에 대한 API를 제공함으로 해서 완벽한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단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업 받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하느냐에 따릅니다. 빔은 RTO, RPO를 15분 이내에 수 있는 거의 유일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상화 백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1위, 유럽 시장 1위, 글로벌 백업 시장 3위에 있는 솔루션입니다. 가상화에서는 에이전트리스 백업, 어플리케이션이나 DB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바로 백업하고 VM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가상화에 대한 완벽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물리 서버, 아무리 가상화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물리 서버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완벽한 OS 백업부터 DB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렇게 백업 받은 것을 VM웨어 가상화 쪽으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까지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가상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고민해야겠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손쉬운 마이그레이션, 백업, DR 구성이 가능하고요. 최근 1년 사이에 늘어나는 랜섬웨어, 말웨어 같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불변성을 제공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NDMP라고 하는 과거의 솔루션을 통해서 NAS를 백업받도록 하면 고속의 백업 솔루션, 프록시를 이용한 고속의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빠르게 백업받을 수 있고 손쉽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빔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가상화 환경에서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모든 백업, 복구, 거기에다가 복제까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수분 이내에 즉시 VM 서비스 재개, 또한 VM, 디스크, 파일 DB 단위의 세분화된 복구를 통해서 연속화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VM웨어, 하이퍼V, 누타닉스, 에이전트리스 기반의 백업, 서비스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에이전트리스로 스냅 형태로 백업을 받습니다. VMware 내에 있는 파일 단위 복구를 지원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있는 DB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시점 복구, MS SQL에 대한 테이블 단위 복구 뿐만 아니라 백업받은 백업본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백업본을 가지고서 바로 장애 시에 백업본으로 바로 서비스하는 즉시 복구 기능
VM에 대한 실시간 복제, 그리고 P2V, V2C, 물리 서버를 가상화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상화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일부 고객들은 물리 환경이 있을 수 있겠죠. x86, 윈도우 리눅스 물리 환경에서 OS와 DB 어플리케이션, 오라클 알멘이라든지 세파나 분들에 대한 데이터 보호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블록 기반의 이미지 백업을 통해서 장애 시에 백업본으로도 즉시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RTRPO를 15분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단위 복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쉽게 클릭만으로 지원하게 되고, x86 물리 서버 일반적인 데이터 백업 솔루션 아닌가요? BMR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OS 백업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장애가 생겼을 때, OS 장애가 생겼을 때 OS 복구도 바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백업하고 복구하고 그러면 물리 환경 차이가 없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 서버를 백업 받아뒀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가상화 쪽에다가 장애 시가 났으면 우선적으로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즉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리 서버 백업만 받아두면 그걸 가지고서 바로 가상화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로 물리 서버가 됐든 가상화 VM이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로 DR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프록시를 통해서 나스 백업을 통해서 물리 나스에 대한 빠른 백업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많은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빔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옵션 아이템 리커버리라는 통해서 백업은 단순하게 그냥 통으로 그 안에 DB가 있건 어플리케이션이 있건 OS가 있건 그냥 한 번에 백업을 받아줍니다. 모든 데이터를 OS부터 DB 어플리케이션 쉽게 단순하게 바뀌어가 맞겠죠. 복구는 이 익스플로러를 통해 가지고서 손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익스체인지입니다. 익스체인지 백업은 그냥 통으로 받아두고 복구할 때는 이렇게 빔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탐색 형태로 원하는 메일 박스 손쉽게 그냥 클릭해서 복구할 수 있게. SQL 화면상으로 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DB 아니면 원하는 스키마 테이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클릭만 해서 바로 다른 서버로 복구한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아니면 덤프 내리듯이 익스포트 한다든지 쉽게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어포인트, AD 모든 형태로 스키마 단위로 컨텐츠 단위로 쉽게 할 수 있고 MS SQL, 오라클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시점 그래서 이 화면은 오라클의 트랜잭션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한다든지 드롭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이게 돼서 그냥 클릭만 해서 복구한다라고 하면은 손쉽게 바로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게 되겠죠. 빔의 모토는 쉽게 백업받고 쉽게 복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이 자랑하는 기능 중 탑 넘버 1입니다. 즉시 복구 기능이라고 해서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라고 하는데요. 백업받은 데이터, 그것이 가상화가 됐든 PC가 됐든 물리 서버가 됐건 백업을 받습니다. 그럼 백업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쪽으로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물리 서버가 됐던 가상화가 됐던 전 상관이 없습니다. 수분 이내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클릭만 하게 되면은 온라인 마이그레이션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P2V, V2V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리 서버 환경에서 가상화로 넘어가는데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즉시 복구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NAS 백업 부분입니다. SMB든 NFS든 아니면 윈도우 파일 서버, 리눅스 파일 서버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NAS이건 아니면 파일 서버 형태이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빔은 자체적으로 변경 파일 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서 특정 파일 D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일 D, 폴더 3, 폴더 1만을 체크해서 그 데이터만을 알아서 백업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업 시간을 2배에서 10배까지 단축할 수 있겠죠. 스냅샷 친화적이다 보니까 파일 락킹, 그 다음에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 아니면 백업으로 인해서 서비스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발전된 NAS 백업 기능을 지원하게 됩니다. 복구할 때는 전체로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특정 시점으로 복구하든지 파일 내부를 복구하든지 원하는 형태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하나의 부분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NDMP 백업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이기종 NAS에 대한 복구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레어, 랜섬웨어 같은 내외부 위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빔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결해가지고서 데이터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다스든, 나스든, 중고치과 어플라이언스든 백업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용량 계층, S3 호환 스토리지든 클라우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아마존 S3나 애저 블럭이나 IBM 클라우드 또는 S3 호환 온프라미스에 있는 스토리지 오래된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카이빙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데이터만 카피 형태 복사가 되는 자동화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변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레어 랜섬웨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빔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 보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 전반적인 백업, 데이터 보호가 되겠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복제 그런 부분이란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 진행형 데이터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인텔리전스 기반의 모니터링, 알림 및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리포팅을 통해 가지고서 가상화 환경이든 물리서버 환경이든 데이터 보호 환경이든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비즈니스 가속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물리 서버가 됐든 가상화가 됐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백업본을 가지고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단순히 백업을 저장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빔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종속성을 배제한 모든 주요 하드웨어나 공급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그런 부분에 대한 종속성이 없습니다. 물리 서버에서 가상화로, 가상화에서 가상화, 가상화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의 이동성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종속성을 파괴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들이 걱정하는 데이터에 대한 종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가장 핵심 부분들은 하나의 솔루션, 단위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물리 환경 및 가상 환경에서 완벽한 데이터 보호, 백업, 복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가상화에 대한 데이터 보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그 웨비나 종료 후에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설문 작성을 정석화 되신 분들에게 커피 기프티콘 한 매를 보내드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Q&A를 진행할 건데요. Q&A를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퀴즈를 가상화와 그다음에 빔 데이터 보호 솔루션에 대해서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김경수 이사님이 VM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이사님. 네, 제가 했던 세션 발표 중에 하나 퀴즈를 드릴 건데요. 인프라 구성 요소인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 인프라 관리까지 SDDC 플랫폼이라고 VM에서 나온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답변은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제품 이름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퀴즈의 정답은 VCF고요.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무선님이 답변을 바로 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가상화에 대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인 빔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상화, 물리 서버 등과 같은 모든 백업본을 가상화 위에서 즉각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주는 빔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영문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바로 나오시네요. 이규승님 축하드립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20분 가량 라이브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는 이벤트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전달드리려고 할 거고요. 지금 이제 VM웨어랑 빔에 대한 외부나 관련돼 가지고서 이제 질문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빔이 받은 백업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두 곳에 다 둘 수 있는지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빔은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를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S3 같은 아니면 블럭 같은 그런 분들에가 양쪽으로 데이터를 양쪽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이규승님이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빔이 시점 백업이 가능하면 데이터 용량이 많아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백업용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빔은 기존 스토리지의 중복 제거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백업 어플라이언스, 중복 제거가 지원되는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대한 별다른 락킹 없이 백업 장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정문 님이 질문해 주신 그 빔에서 제공하는 VM웨어 특화 기능이 있나요? 빔이 이제 VM웨어에 대해서는 선두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백업본을 가지고서 즉각 복구,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즉각 복구,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를 하거나 아니면 V2C, P2V 그런 것들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빔으로 백업 시 데이터 수사는 전통적 방식의 테이프만 지원되는지 아니면 다른 미디어도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수사는 테이프이든 디스크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든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든 원하는 형태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고객사마다 구성은 다르겠지만 금융사는 서비스, 백업, 콘솔망을 나누어 운영하는데 혹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형태로 마이그레이션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VM웨어를 기준으로 커널 포트를 추가해서 백업망으로 백업 복구를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뭐 별도의 백업 서버를 저희가 이제 백업 서버에 대한 라이센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여러 개의 백업 서버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2V나 V2C 구성에 따라서 구성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업받은 물리 서버를 당연히 OS의 제약은 있을 것 같지만 긴급장애 시 VM이나 클라우드로 복구하여 운영도 가능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VM웨어로 물리 서버 백업본을 즉각 복구해서 수분 내에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 서버 중 OS가 외장 스토리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OS 복구 시 잘 복구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물리 서버에 OS 부트 이미지를 사전에 준비해서 복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P2V, V2V가 된다고 하면 V2P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가능합니다. 물리 서버에서 그 에전트를 설치해가지고서 파일 복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리 서버마다 OS 부트 이미지를 사전에 만들어 두어야 되겠네요. 그 기본적으로 빔은 물리 서버, 리눅스용, 그다음에 윈도우용 각각 그 표준화된 iOS 부트 이미지를 정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로 OS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빔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DB 서버 백업은 VM 자체 백업, 이미지 백업을 했을 때 간혹 백업 데이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백업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서 빔은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라는 기능들도 이용하고요. 그 시점, 최근 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로그, 아카이브 로그에 대한 백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 시점에 대한 정합성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데요. 그 빔은 다른 물리 서버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라는 부분인데요. 만약 델 물리 서버에 있는 OS를 백업받았다가 HP 서버에다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다. 그런 분도 P2P 분들이 이기종에 대한 P2P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사용량 과금 방식인 만큼 서비스, 백업, 콘솔은 사용 형태나 사용량이 다른 만큼 다른 어떠한 형태로 구분되어 구성한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 부분들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백업을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뭐 S3로 보관한다라고 하면은 그 S3 비용은 그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아마존을 예를 드릴게요. S3에 저장하도록 하면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IA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은 저장 비용
그 다음에 API에 대해서 트랜잭션 그런 부분들로 과금되다 보니까 그 비용은 아주 최소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AWS 애저 등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와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각각 백업은 되겠지만 통합 백업은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멀티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분들은 AWS나 애저 부분에 대해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온프라미스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온프라미스에서 백업받은 것을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를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온프라미스로 복구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서 OS 영역에 대한 복구, 데이터 영역에 대한 복구 이런 부분들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 부분들은 AWS와 애저 부분들은 다이렉트 복구 부분들까지도 같이 지원하고 클라우드로 소산하는 부분들까지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베어메탈 서버에 대한 백업도 즉시 복구가 가능한가요? 부분인데요. 베어메탈 서버가 물리 서버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X86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백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백업받은 이미지를 바로 VM웨어 쪽에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는 이제 VM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1분 내에 무조건 올라옵니다. 하지만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컨버팅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한 2, 3분 정도 더 소요가 돼서 바로 즉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가 이제 그 질문 주셨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그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수 질문자 질문 너무 많이 주셨고요. 그 날카로운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그 두 분 그 첫 번째 설문 받으실 분은 그 이규숙님 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이규숙님 첫 번째가 이규숙님이고 두 번째로 심주훈님.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두 분한테 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정도 저희 웨비나를 진행드렸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으로 오늘 VM웨어와 빔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